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 증가해 2분기에 이어 1%대를 지켰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질병과 재산 등 민감한 가입자 정보들이 쌓여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속과 불법 유출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수 한은 총재가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한국이 통화수합 추가 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41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하락했습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0% 12.30포인트 내린 2034.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와 중국 경제지표 호전 등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관이 매수세를 키우면서 매도세를 키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외국인도 주식을 내다 팔면서 지수를 2020선까지 후퇴시켰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수를 상승 방향으로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기관은 투신이 1299억 원 내다 판 것을 포함해서 168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외국인도 41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약 3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개인은 1816억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과 운송장비가 올랐고 증권, 의료적 및 은행 등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했습니다. 또 이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반면 현대중공업과 LG화학, 네이버, SK하이닉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41거래일 만에 드디어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환율 하락을 우려한 단기 자금의 이탈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던데요. 어떻습니까? 외국인의 움직임이? 네, 오늘 그 외국인이 41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약 2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요. 이로써 지난 8월 23일부터 40일 동안 이어온 순매수 행진을 멈췄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한때 1054.4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최근 원화 강세가 이어지자 일부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3조 7,335억 원 순매수를 기록한 유럽계 자금은 이달 24일 현재 1조 5천억 원 순매수로 줄어들었습니다. 6,900억 원 순매수를 보였던 프랑스 자금은 현재 2,100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단기 헤지펀드 자금 비중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도 각각 2,000억 원, 9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 성향의 미국계 자금은 9월 1조 9,980억 원을 사들인 뒤 10월 현재 2조 5천억 원을 순매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 이슈에 따른 자금 이탈과 장기 매수에 따른 숨고르기 차원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고르기 차원에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강도가 둔화될 수 있지만 공격적으로 한국 주식을 다시 팔고 나가려 하는 신호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임수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환율의 일부 자금은 최근 많이 산 데 따른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지연으로 신흥국 시장에 글로벌 유동성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 한국은 이머징 증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성과 펀더멘탈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외국인 유동성이 주도하는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0월 한 달 동안만 6.2%가 줄었습니다. 연초 이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 돌입하면서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9월 이후 코스피 지수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실제로 발표하는 실적도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아차는 6,964억 원의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시장 컨센서스였던 8,193억 원보다는 약 15% 낮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S-오일은 252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컨센서스 2,215억 원의 약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LG전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2,735억 원 정도 수준일 것이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됐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약 20% 정도 낮은 2,178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포스코도 각각 추정치보다 약 11% 이상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연 저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칫 남은 어닝 시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 23일까지 30개 기업 정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 증가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했을 때는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초 올해 코스피 전체 예상이익은 전년보다 증가하는 수준이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익의 증가를 낙관할 수 없어서 어닝 시즌의 진행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 상승해 2분기에 이어 1%대를 지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1.1% 늘어 2분기와 같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분기 성장률은 8분기 연속 0%대에서 움직이다 2분기에 1.1%로 올라섰습니다. 3분기 실질 GDP는 작년 동기보다 3.3% 늘었으며 이 같은 증가율은 2011년 4분기 3.4%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정영택 한은경제통계국장은 수출이 기저효과와 영업일수 감소 등의 이유로 줄어들면서 3분기에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돌파했고 분기 매출도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59조 835억 원, 영업이익 10조 1,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 2분기보다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것이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2%, 26.1%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반도체의 실적 성장과 스마트폰 등 주력 제품의 판매 호조가 견인했습니다. 반도체는 매출 9조 7,400억 원, 영업이익 2조 600억 원을 기록해 전 분기보다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는 주력 제품들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지만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과 이머징 마켓 통화 불안 등의 요인으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병과 재산 등 민감한 가입자 정보들이 쌓여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속과 불법 유출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 8월까지 공단 직원 4명이 같은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담임 교사와 그 가족 등의 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 판정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무단 접속 사례는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등이었습니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한국이 통화수합 추가 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시중 은행장들을 초청해 금융협의회를 열고
최근 3건의 통화수합 체결은 워낙 국제화란 큰 길에서 작은 걸음을 뗀 것이라며 중국이 23개국과 수화풀을 맺어 위안화 시장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많이 연구하고 전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달 아랍에미리트와 말레이시아 양자 간 통화수화풀을 맺었으며 인도네시아와도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모두 자국 통화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한은은 이 자금을 수출입 업체들이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결제 용도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국내 경제가 4%대 성장도 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두원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내년 국내 경제가 연평균 3.8% 안팎의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중에는 4%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수출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두 가지 충분 조건을 충족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최근 가파른 원화 강세 기조도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나쁘게 할 수준은 아니라며 내년 국내 수출 증대에 걸림돌이 될 요인인 원화 강세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면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제권은 한미 양국이 당초 2012년 4월 17일자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됐으며 올 들어 우리 정부가 다시 전환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지난 2일 제45차 한미 안보 협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 시기를 최종 조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 국내 대기업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산업부의 김광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게 나왔습니까? 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 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거나 오히려 오른 기업들도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들어 3, 4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65조 3,69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늘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4.9% 감소한 6조 2,851억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스코는 2, 4분기 15조 6,031억 원이던 매출액이 3, 4분기 15조 1,500억 원으로 줄었지만 계절적 비수기인 것을 감안하면 하락폭은 크지 않고 나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6,330억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무려 37.9%나 떨어졌습니다. LG전자도 매출액이 2분기 15조 2,323억 원에서 3분기에 13조 8,922억 원으로 줄었는데요. 영업이익은 4,793억 원에서 2,178억 원으로 감소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SO일의 경우 매출액이 소폭 늘었지만 2, 4분기 1,000억 원에 육박하던 영업이익이 252억 원으로 오히려 급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영향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건가요? 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좌우한 것은 환율입니다.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들이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06원 40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39원 30전보다 2.9%나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4일 장중 한때 최저치인 1,054원 50전까지 내려갔다가 외환 당국이 개입해 1,061원에 마감했고 오늘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미만이면 수출 기업들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준인데요. 현대차의 경우 3, 4분기 실적을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보면 판매 대수는 10.8%, 매출은 오히려 6%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이익은 1.7%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현대차에서는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은 것은 환율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기업인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는 수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데 영업이익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환율의 영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는 4, 4분기와 내년에도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오랜 기간 이어져 국내 외화 공급이 많고 주식 등 금융투자를 위한 외국인의 원화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고정 비용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상품 판매를 늘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추세로 보면 원화 강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보다도 맞을까 싶지 않은데요. 당분간 주변 환경이 상당히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이어 일반 휴대전화인 피처폰에서도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최대 시장조사 업체 JD파워가 피처폰 소비자 1,92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노키아가 1000점 만점에 743점을 얻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평균은 735점이었으며 평균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는 삼성전자와 노키아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 외관 디자인 등의 부분에서 5점 만점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기능 부분에서는 4점을 획득했습니다. LG전자와 펜텍은 각각 732점과 721점을 얻어 3, 4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5S와 아이폰 5C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서울 종로 T월드 카페에서 프로게임 구단 T1 선수들과 고객들을 초청한 가운데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게임단 선수 5명을 SK텔레콤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5가지 색상의 아이폰 5C를 선물했습니다. KT는 지난달 이동통신사 중 가장 빨리 서울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강조하며 아이폰 5C, 5S의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5S는 애플이 자체 설계한 64비트 CPU인 A7 칩을 탑재해 속도가 아이폰 5 대비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형 내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11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 10년에서 30년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이후 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연 4.15%에서 4.4%로 유지됩니다. 공사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보금자리론 금리를 0.5%포인트가량 인상했다가 10월 0.1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한국 3M이 이익이 저조한 것처럼 위장해 법인세 감면과 노조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3M이 적자 기업을 연결 기업으로 지정하고 흑자를 낸 지배구조화의 기업은 일부러 연결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 3M이 이런 수법으로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꾸며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무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